먼저 또롱이부터 만나볼까요? 영역 방어 공격성이나 소유 공격성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유동 인구나 이런 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맨날 으르렁거리고 막 이러다가 습관화가 된단 말이죠. 이 경비실이거든. 네. 경비실 직원들 경비를 하면서 24시간이 있어요. 밤에. 그치. 그러면 얘는 잠도 푹 못 잘 거예요. 사람도 그럴 수도 그렇지만 있겠다. 예민한 애인데 잠도 푹 못 자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내 거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차도 많이 들어와서 여기 주차하고 사람 내리는 거 제일 잘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계속 경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사람이 많이 오가는 또롱이 집에는 누구나 꼬리치며 반기는 신입생 대박이가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또롱이는 대박이가 지내던 집으로 옮기기로 했는데요. 그럼 또롱이가 저쪽으로 한번 가보고 인적이 드물고 조용해서 예민한 성격의 또롱이에게는 안성맞춤 공간이 될 거라고요. 직원들이 자주 오갔던 또롱이의 집 앞. 이제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있겠네요. 이사를 마친 후 지금 제가 가까이 가도 그때처럼 으르렁 하는 게 없을 거야. 이렇게 가까이 가도 그때처럼 으르렁을 못 해. 한순간에 사라진 또롱이의 으르렁. 공간만 바꿔줬을 뿐인데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네요. 지금도 보면 표정 자체가 달라지죠. 여기선 지금 공격성 못 보여요. 내 영역에서 떠나가서. 공격성을 잠재울 또 다른 해결책. 그럼 저희 우선 지금 또롱이가 지킬 만한 거 다 뺄게요. 먹이를 지키려는 본능이 공격성을 더 부추겼던 만큼 식후에는 밥그릇을 치워주기로 했습니다. 가시죠. 다른 애들은 몰라도 특히 또롱이는 더 잘 지켜주셔야 돼요. 네. 짧은 시간에 조금 개선된 점이 보여서 네. 저기 또 좀 이따 달라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보이네요. 네네. 보이니까 역시 전문가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교육이 시급한 다음 타자는 지금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체구는 작아도 맹수처럼 달려들던 푸르미. 이 지키 바쁜데 제가 블로킹 보드라는 걸 많이 써요. 우선 우리가 물리면 안 되잖아요. 물리면 안 되니까 보통은 이제 왜 푸르미가 계속 저러냐. 짖을 때 도망가니까요.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내 영역을 지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짖으면 더 앞으로 갈 거예요. 보시면 제가 이제 가까이 가면 저한테 짖을 거예요. 저는 짖을 때마다 더 앞으로 갈 거예요. 조용해주면 뒤로 빠져줄 거예요. 그동안 푸르미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짖거나 심지어 몰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하는 걸 싫어했는데요. 블로킹 보드를 활용. 짖을 때는 가까이 다가가서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고 짖지 않을 때는 멀어지는 보상을 줌으로써 공간에 대한 집착을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조금씩 좁혀나가 볼 거예요. 으르렁 하지 않는 거리를. 지금 한 발자국씩 조금씩 더 가볼게요. 교육 방법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지켜보는 직원들과 사장님. 안 짖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푸르미가 원하는 건 제가 여기 안 있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바로 뒤로 빠져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씩. 드디어 짖지 않는 푸르미. 옳지. 네, 이게 못 본 척하는 건 사실 되게 매너 있는 표현이에요. 애들이 눈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교육의 효과가 이제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시 태도 돌변. 이대로 포기할 설셈이 아니죠? 짖으면 무조건 이제 반대로 앞으로 갈 겁니다. 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푸르미의 영역 공격성.
반려견은 반복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마련이죠. 무한 반복 교육을 실시한 후 푸르미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설쌤. 집 안까지 들어갔는데도 짖지 않네요. 제가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거든요. 커다란 블로킹 보드 대신 가방을 들고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해봤습니다. 뒤로. 옳지. 이번에도 성공! 푸르미가 교육을 잘 이해한 것 같죠? 옳지. 들어오셨네, 눈이, 그죠? 공격성이 없네, 이제. 쑥 이렇게만 지나가 보세요. 직원들이 집 앞을 지나가도 세상 차분한 모습. 응? 앉았네. 옳지. 옳지. 아이고, 그렇죠. 푸르미, 됐다, 야. 옳지, 아이고. 교육받은 보람인데. 옳지. 이건 너무 좋은데? 나중에 눈 마주치면서 간식 주면 돼요. 아이고, 평온하네. 아야. 천하의 푸르미도 항복하네. 항상 예민할 거야. 언제까지 예민할지는 몰라도 계속 예민할 거야. 푸르미 옆에 앉아있는 거 방금 못했잖아요. 못했지. 앞으로는 좀 물릴 일이 좀 줄어들까요? 글쎄, 다른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래야 되겠지. 마음을 주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어서 그동안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푸르미. 머지않아 마음껏 쓰다듬으며 예뻐해줄 날이 오겠죠. 어김없이 시작된 산책 시간. 설쌤도 함께 있는데요. 얘 고집 세다. 고집 장난 아니네요? 지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이게 사람보다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강아지보다 앞으로 가면 줄이 자기 시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한번 줄 한 번만 잠깐만. 만약에 줄이 이렇게 되면 안 올 거야, 얘. 줄이 이렇게 눈 앞에 보이거나 하면 불안해서 안 오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뒤로 하면 가는 거지. 줄이 뒤쪽으로 가서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근데 이렇게 하고 조금 기다려주면 갈 거예요. 반려견의 언어와 감정을 이해한다면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지금 뭐 또롱이 같은 경우나 여기 있는 푸르미나 우리를 물고 이런 아이들은 우리랑 지금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반려동물을 돌보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초록색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은 상태고요. 빨간색일수록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예요. 앞으로 반려견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게 될 직원들. 동물, 사람 모두가 행복해질 일만 남은 것 같네요. 강아지가 좋다고 하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고 좀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애들 그 신호를 잘 받아들여서 아이들의 언어로 이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익했습니다. 끝으로 사장님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나는 지금 했던 대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갈 건데 나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달리해서 이 불쌍한 애들이 조금 안 생기지는 않을 거고 덜 생기고 좀 버리지 말고 그냥 뭐 실외에서 키운다든지 이런 애들도 조금 인식을 달리 해가지고 서로 이래 공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새나게도 반려견 문화 정착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천만 반려인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꿀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새나개 꿀팁. 반려견이 사고가 나거나 아플 경우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혈이 필요할 경우가 많은데요. 공혈견은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해주는 개로 전국에 공급되는 90%의 개의 혈액은 공혈견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좁은 공간에 갇혀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공혈견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혈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정에서 반려견 헌혈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려견 헌혈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반려견 헌혈센터가 생겨 자발적 헌혈 참여가 쉬워졌는데요. 하지만 모든 개가 헌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혈견은 2살에서 8살 사이에 25kg 이상의 건강한 대형견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먹이고 있고 외부 구충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전염성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고 저희한테 오셔서 검사하셨을 때 PCV나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수치가 40% 이상이면 진행 가능합니다. 반려견 헌혈 신청을 하면 혈액형, 감염성 질병 여부를 포함한 검사를 진행한 후 이상이 없다면 체혈을 하게 되는데요. 헌혈 후에는 적혈구가 바로 재생되기 때문에 건강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헌혈을 한 혈액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다면 우리 반려견들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헌혈을 통해 공혈견도 돕고 내 반려견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겠죠? 일단은 건강하다라는 어떤 인증을 받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조금 더 여건이 된다면은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수혈이 필요한 강아지를 위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견이 한 번 체혈한 혈액은 소형견 3마리에서 4마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반려가구의 참여를 통해 더 많은 혈액을 확보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죠? 피를 사고 파는 비윤리적 문화를 없애고 동물 복지, 동물 윤리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헌혈,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가고 내 옆에만 딱 있거든요. 아주 완전히 껌딱지예요. 일라마. 또 물을 거야?